여러분, 혹시 아파트에 살면서 부녀회장님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 정말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분들이시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부녀회장에게서 일어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한 여성의 이중생활이 드러나면서 온 아파트가 발칵 뒤집힌 사건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레미안 아파트. 총 15개 동 1200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였어요. 이곳의 부녀회장을 맡고 있던 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박정희 씨 가명 52세였습니다. 박정희 씨는 정말 완벽한 부녀회장이었어요. 아파트 내 모든 행사를 완벽하게 기획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면 현명하게 중재했죠. 특히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남달랐어요. 우리 아파트는 품격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그녀의 신조였거든요. 박정희 씨는 남편 김상철 씨 55세와의 사이에 대학생 아들 하나, 고등학생 딸 하나를 두고 있었어요. 남편은 중견기업 임원이었고 아이들도 모두 우수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녀회장으로서의 박정희 씨는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부녀회 모임을 빠짐없이 주관했고 아파트 내 불법 주차, 소음 문제, 애완동물 문제 등을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는 불륜이나 외도 같은 부도덕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어른들이에요. 박정희 씨가 부녀회 모임에서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실제로 박정희 씨는 아파트 내에서 불륜 의혹이 있는 주민들을 철저히 감시했어요. 누가 누구와 자주 만나는지, 어떤 남자가 다른 집을 자주 드나드는지 마치 사립탐정처럼 꼼꼼히 체크했죠. 2년 전에는 실제로 불륜을 저지른 주민을 아파트에서 내쫓기도 했어요. 1204동에 살던 김모 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과 불륜을 저질렀는데 박정희 씨가 앞장서서 이런 사람은 우리 아파트에 살 자격이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했거든요. 결국 김모 씨는 아파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박정희 씨는 아파트 내에서 도덕의 수호자라고 불렸어요. 주민들은 그녀를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죠. 박 회장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야 해라는 말이 아파트 내에서 공공연하게 돌 정도였어요. 하지만 2023년 여름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정희 씨의 충격적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아주 우연한 일이었어요. 1502동에 사는 이영미 씨 48세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게 된 날이었죠. 오후 2시쯤 집에 도착한 이영미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박정희 씨가 1502동 지하주차장에서 한 남자와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는 박정희 씨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이영미 씨가 아는 얼굴이었는데 바로 아파트 관리소장 최민호 씨 49세였거든요. 이영미 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그 도덕적인 박정희 씨가 설마 그런 일을.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목격담이 나왔어요. 1203동에 사는 김순자 씨 56세가 평일 오전에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봤다는 거예요. 박정희 씨가 아파트 근처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그것도 최민호 관리소장과 함께 말이에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박정희 씨가 설마. 하지만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모텔에서 나와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지는 모습을요. 김순자 씨의 증언이었어요. 소문은 삼시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도덕적이고 완벽한 박정희 씨가 불륜을 저지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말도 안 돼. 박 회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누군가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거 아니야? 대부분의 주민들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의혹은 계속 커져갔어요. 평소 박정희 씨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주민들이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정희 씨가 부녀회 업무라며 자주 외출하는데 정작 부녀회 관련 일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 옷차림이 부쩍 화려해졌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다녔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어요. 1401동에 사는 박미경 씨 45세가 우연히 발견한 거였는데 박정희 씨와 최민호 관리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박미경 씨는 아파트 홈페이지 관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박정희 씨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옮기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거였어요.
두 사람이 여행지에서 찍은 듯한 친밀한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던 거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박미경 씨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박정희 씨의 불륜 상대가 최민호 관리소장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며칠 후 또 다른 목격담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아파트 경비원 이철수 씨 62세가 본 거였는데 박정희 씨가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평일 오후에 자주 보였어요. 박 회장님이 검은색 BMW를 탄 남자와 만나는 모습을요. 그 남자는 우리 아파트 주민이 아니었어요. 이철수 씨의 증언이었어요. 조사 결과 그 남자는 박정희 씨가 다니는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정우진 씨 35세였어요. 박정희 씨보다 17살이나 어린 남자였죠. 이제 주민들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 도덕적이고 완벽했던 박정희 씨가 동시에 두 명의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어요. 박정희 씨가 부녀의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어요. 부녀의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간 내역이 발견된 거였거든요. 회장님이 아파트 업무용이라며 인출한 돈들이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 같아요. 호텔비, 선물비, 심지어 성형수술비까지. 부녀의 총무를 맡고 있던 최영희 씨 50세의 통로였어요. 박정희 씨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눈썹 문신, 입술 필러, 보톡스까지.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였죠. 그 비용이 모두 부녀의 예산에서 나간 거였어요.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그동안 도덕을 외치며 다른 사람들을 단죄했던 박정희 씨가 사실은 가장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니까요.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주민들의 공통된 반응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박정희 씨가 다른 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면서 수집한 정보들을 불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이용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민호 관리소장에게는 다른 주민들이 당신을 의심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며 정보를 제공했고, 정우진 트레이너에게는 남편이 의심하고 있으니 당분간 만나지 말자며 상황을 조절했던 거예요. 심지어 2년 전에 아파트에서 쫓겨난 김모 씨의 경우도 박정희 씨가 자신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더 크게 문제를 만든 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다른 사람의 불륜을 크게 문제 삼아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피하려 했던 거죠. 정말 치밀하고 교활했어요. 자신은 그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단죄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부녀회장이었다니 정말 끔찍해요.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결국 주민들은 긴급 주민총회를 열기로 했어요. 박정희 씨를 부녀회장에서 해임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였죠. 주민총회 당일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는 주민들로 가득 찼어요. 평소에는 주민총회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컸던 거죠. 박정희 씨도 참석했어요. 하지만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죠. 주민들의 질타가 쏟아졌어요. 회장님, 그동안 우리에게 도덕을 설교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이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회장님이 그동안 다른 주민들을 단죄하면서 정작 본인은 더 심한 일을 하고 계셨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부녀의 돈까지 개인 용도로 쓰셨다면서요? 이건 횡령 아닌가요? 주민들의 분노 섞인 질책이 계속 이어졌어요. 박정희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특히 2년 전에 아파트에서 쫓겨난 김모 씨의 부인이 참석해서 더욱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저희 남편이 실수를 한 건 맞아요. 하지만 박 회장님이 그때 얼마나 가혹하게 우리를 몰아붙였는지 아세요? 정작 본인은 더한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김모 씨 부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박정희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부녀회장직에서 사임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모든 책임을 지고 부녀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의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모두 변상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외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정희 씨의 남편 김상철 씨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김상철 씨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몇 달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지만 가정을 위해 참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아내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도 피해자예요. 특히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김상철 씨의 말에 주민들도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김상철 씨는 아내를 대신해서 사과했어요. 아내의 잘못으로 주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그동안 주민들께 끼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시설 개선비로 1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이 제안에 주민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였어요. 박정희 씨의 불륜 상대들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먼저 최민호 관리소장은 즉시 사표를 제출했어요. 주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관리소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날로 아파트를 떠났어요. 하지만 정우진 트레이너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는 오히려 박정희 씨를 비난했어요. 저는 박 회장님이 이혼 준비 중이라고 해서 만났던 거예요. 남편이 있는 줄 몰랐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었죠. 이 말을 들은 박정희 씨는 더욱 절망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 등을 돌리는 거였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박정희 씨의 불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파트 경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 씨는 지난 5년간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어왔다고 해요. 부녀회장이 되기 전부터 이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아파트 택배 기사님과 그 다음에는 인근 은행 직원과 그리고 헬스클럽 사장과 경비원 이철수 씨의 증언이었어요. 주민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부녀회장이 사실은 오랫동안 이중생활을 해왔던 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박정희 씨가 이런 관계들을 통해 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정보나 혜택을 얻어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 직원과의 관계를 통해 아파트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받았고 헬스클럽 사장과의 관계를 통해 주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했던 거죠. 정말 치밀했어요.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면서 동시에 부녀회장으로서의 성과도 올리고 일석이조였던 거죠. 한 주민의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서 박정희 씨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편 김상철 씨는 결국 이혼을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겠어요. 김상철 씨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아이들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고등학생 딸은 학교에서 친구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대학생 아들은 아예 집을 나가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박정희 씨는 결국 아파트를 떠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주민들과 마주하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떠나기 전날 박정희 씨는 각 동별로 사과문을 붙였어요.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녀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그동안 다른 분들에게 도덕을 설교하면서 정작 저는 더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조용히 살면서 제 잘못을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일부는 이제라도 사과하는 게 다행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었어요. 박정희 씨가 아파트를 떠난 후 새로운 부녀회장 선거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이 매우 까다로웠어요. 주민들이 박정희 씨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결국 1205동에 사는 김영숙 씨 58세가 새 부녀회장으로 선출됐어요. 김영숙 씨는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앞으로는 투명하고 깨끗한 부녀회 운영을 약속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씨의 취임사였어요. 박정희 씨 사건 이후 아파트에는 여러 변화가 생겼어요. 부녀회 예산 사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고 부녀회장의 권한도 축소됐어요.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 퍼졌어요.
6개월 후 박정희 씨의 근황이 전해졌어요. 그녀는 경기도 한 소도시로 이사가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정말 많은 걸 잃었어요. 가족도 명예도 친구들도. 하지만 이제라도 정직하게 살려고 해요. 박정희 씨와 연락을 주고받는 한 지인의 전원이었어요. 한편 박정희 씨의 전 남편 김상철 씨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혼 후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해요. 아빠가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지셨고 저희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세요. 딸의 말이었어요. 아들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이 사건은 레미안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들에도 큰 화제가 됐어요. 다른 아파트 부녀회장들도 우리도 조심해야겠다며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특히 도덕을 외치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이 널리 퍼졌어요.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레미안 아파트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새로운 부녀회장 김영숙 씨의 리더십 하에 아파트 운영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박정희 씨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봐야겠어요. 한 주민의 말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약점과 비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도덕성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박정희 씨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몰락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성찰해야 할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남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지, 겉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에 괴리는 없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